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생물의 계통 분류라는 얘기예요. 생물의 계통 분류는 3영역 6개다. 근데 6개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더 지금 현재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5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개. 3영역 5개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영역 5개 분류인데 세균 영역. 그 세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원핵 생명체가 있는데 원핵 생명체. 보통 이제 원핵 생명체 원핵 세포라 합니다. 거기다 써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막을 안 갖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원핵 생명체에 해당한다. 원핵 생명체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원핵 생명체가 둘로 나뉘는데 하나가 진정세균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고세균이 존재하고 있어요.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존재하고 있다. 저렇게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있을 때, 자, 진정세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세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있었다가, 진정세균에서 이렇게 호기성 세균의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있었습니다. 진정세균에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있으면 고세균에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는 거죠. 호기성 세균. 진정세균이 전달되는 거. 호기성 세균의 전달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핵생명체가 되면 저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되니까 진핵생명체가 되고요. 전달 못 받은 건 그대로 이제 고세균이라고 그래요. 전달 못 받은 건 그대로 고세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어드리면 뭐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분기한 게 진핵과 고세균이죠. 물론 고세균과 진정세균은 원핵 생명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원핵이라는 공통점.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을 안 갖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진핵과 고세균이 최근에 분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기를 했잖아요. 저렇게 분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유연관계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유연관계가. 저것이 다름 아니라 유연관계가 가깝다. 유연관계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고세균이 진핵 생명체랑 비슷한 유연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세균 중심으로 나눈 거죠. 고세균이 원핵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고세균이 진핵의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3영역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누구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거냐면 고세균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세균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 이해가세요? 네. 이 녀석이 원핵의 진정세균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진핵의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여기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세균 중심으로 나누는 게 3영역 구분이고요. 왜 이 세상에는 생명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5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원핵은 그냥 원핵대로 잡은 거예요. 핵을 안 갖고 있다. 원핵 생명체. 알겠죠? 핵을 안 갖고 있는 게 원핵 생명체에 해당하는데 그 위에 이제 진핵 생명체에 들어가는 게 원핵 생명체, 원생 생물계에 해당합니다. 원핵과 이제 원생 생물계에 해당합니다. 원생 생물부터 우리가 진핵이죠. 진짜 핵을 갖고 있었다는 것. 원생 생물이 조금 더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진화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하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식물계쪽이 되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누가 되고 있냐면 균계쪽이 되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누가 되고 있냐면 동물계쪽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생부터가 진핵에 해당하죠. 5개 분류라고 하는 건 누구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까? 이렇게 진핵이냐 원핵이냐, 진핵, 원핵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즉 진핵 생명체 위주로 나누는 거예요. 진핵을 원생,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나누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 진핵 생물 영역이다. 3영역 구분이거든요.
세균. 펩티도글리칸의 세포벽을 보유하고 있다.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저 진정세균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세포벽의 구조를 펩티도글리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세균은 저 펩티도글리칸 칩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핵과 좀 유사해 버리는 거예요. 진정세균과 공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다. 진핵과의 공통적 특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핵생물과 유사한 리보솜을 갖고 있는 건 고세균. 지구상에 있는 이 생명체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로요.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단세포보다는 주로 다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한번 따져보면은 원액 같은 케이스는 전부 다 단세포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모두 다 단세포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무조건 다세포입니다. 무조건 다세포고요. 균계는 이제 대부분이 다세포예요. 근데 균계가 왜 대부분이냐면 효모가 단세포예요. 효모가. 균계 곰팡이에 들어가는 게 효모가 있는데 알코올 발효라는 효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 나오겠지만 효모가 단세포고 나머지 곰팡이 균계는 다 다세포입니다. 원생생물은 갈조류라고 미역하고 다시마라고 하는데 갈조류 하나만 다세포고요. 나머지는 다 단세포입니다. 이해가세요? 갈조류만 다세포에 나고 나머지는 다 단세포다. 저게 원생생물에 해당합니다. 조류가 광합성하는 수중생명체인데 원생생물에 들어가는 갈조류는 다세포, 나머지는 다 단세포예요. 그 다음에 식물계, 그 다음에 균계, 동물계. 이게 5개의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그랬던 최근에 분기할수록 계통수, 유연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상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저렇게 나뉘고 있었는데요. 수평형 유전자 전달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전달, 그럼 진핵생명체. 나머지 고세균이죠. 진정세균이 있고 고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진핵생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먼저 미토콘드리아가 전달이 되면 진핵으로 가는 거고 거기다 이제는 내부 공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엽록체가 전달이 되면 좀 이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 파트가 되는 거고요. 주로 식물이죠. 생산자 파트가 되는 것이고 저 엽록체를 전달받지 못하는 애들은 주로 소비자 파트가 됩니다. 알겠죠? 생산자는 물질 합성하는 장소고 소비자는 소비하는 장소니까 알겠죠? 이렇게 다세포의 반복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아시겠죠? 그 여러 번의 공생을 통해서 다세포의 진화가 되었다는 것.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는 삼령의 구분, 두 번째는 생명체의 특징. 저렇게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 우리가 이게 이제 투 스텝 그 단원마다 저렇게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입니다. 생물. 바이오, 생물에 대한 로지, 논리학이다 그 말이죠. 생물의 특징, 생식, 발생, 항상성, 진화를 한다. 그래서 저게 이제 생물의 특징에 해당하는데요. DNA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개체가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여러분? 네. 항상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 항상성에 달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 온도와 pH,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항상성. 그죠? 동물들이 항상 똑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지금 체온, 그다음 삼투 농도, 몸의 농도가 몇 %이냐, 그 다음에는 혈당량 이런 게 항상성이에요. 생물은 또 외부 적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항상성이죠. 적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 고분자, 세포, 수연,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으로 가는데 거기 옆에다 한번 써보시면 저게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하위 단계에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 상위 단계에서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하위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 상위 단계에서 갑자기 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위 단계에서 갑자기 출현을 해준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거 우리 이제 창발적 특징이라 그래요. 저런 것을 무엇이라 불러주냐면 창발성, 창발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로서 훨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좋은 학교를 갑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미래가 뻗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거기 있죠. 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면 하위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창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거든요. 뭐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기관 단계에 속해요. 근데 소화계로 가잖아요. 소화계로 가게 되면 소화계는 흡수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흡수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기관에서 기관계로 가게 되면 하위 단계에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이 갑자기 상위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런 걸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상위 단계에서 나타나니까 환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환원주의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원주의 금물이라는 것. 알겠습니까? 저 환원주의의 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절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절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분절화 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절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시스템 전체로서 파악하라. 시스템 전체로서 파악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창발적 특성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갈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의 특징을 알게 되면 생명체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계, 기능별로 묶일 수가 있고요. 개체, 개체군은 동일한 개체들 모아놓은 걸 개체군이라 그래요. 알겠죠? 동일한 개체들만 모아놓은 걸 개체군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그다음 군집, 군집은 서로 다른 종을 모아놓은 거예요. 개체군은 동종이고요. 군집은 이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생태계라고 하는 건 환경을 더해준 거예요. 환경. 주변에 환경까지 더해준 걸 생태계. 여러 동물종에다 환경까지 더해준 거고 저 생태계 여러 개를 묶어버리면 생물권이 됩니다.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개체들이 하나가 모이면 종, 그것들이 모이면 속, 더 넓은 범위가 과, 목, 강문계. 그럼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있죠. 영역이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한다. 영역 써놓으시고요. 알겠죠? 영역이 가장 큰 범주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생명의 연속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생명의 연속성은 DNA 유전자 정보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중심 원리 DNA 메신저 RNA 단백질 유전자 그게 유전체로서 전체로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저거를 치면 이제 저 체계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그 특징 중에 항상성 있잖아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기작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 중에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기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써놓아 보시면 음성 피드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이 반응물의 효소를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성물이 반응물의 효소를 억제한다가 특징이에요. 반응물의 효소 자체를 억제한다. 이게 음성 피드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이 반응물의 효소를 촉진하는 거예요. 생성물이 그 반응물의 효소를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많이 나오면
반응물의 작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양성 피드백이 나왔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나와서 반응물의 효소들을 촉진시켰다는 얘기죠. 음성 피드백 자체는 이 변화의 크기를 변화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많이 생성물이 나오면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거니까 변화폭을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성 피드백이 존재하고 있으면 생성물이 나올 때 양성 피드백이니까 변화폭을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변화폭을 작게 만들고 변화폭을 크게 만들라. 그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옥시토신이죠. 자궁수축 호르몬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는 자궁수축 호르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옥시토신이 나오면 더 나오게 해서 자궁수축력을 세게 해줘요. 양성 피드백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방금 전에 보셨던 생물 복회에서 보셨던 보카블라리에서 보셨던 삼령의 구분과 옥의 분류. 삼령의 구분은 아무래도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고세균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세균 중심. 옥의 분류라고 하는 건 누구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준핵 생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생명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